안녕하세요. 저는 기이한 DMZ 생태공원 그림책을 그리고 쓴 강현아라고 합니다. 기이한 DMZ 생태공원은 그 DMZ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상상하며 쓴 책입니다. DMZ는요, 비무장지대라고도 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어떤 싸움을 막기 위한 그 중간 지대이고, 거기에는 일반 사람도 출입할 수가 없고 군사시설이나 그런 거를 둘 수 없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DMZ에 동물과 식물이 많이 사나요? 네. 지금 그 DMZ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동식물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을 굉장히, 지금 그 DMZ 밖에서는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은 굉장히 잘 보호해야만 하는 곳이 되었죠. 네. DMZ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 식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동물로는요, 사냥, 그리고 뭐, 사양 노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고라니, 그리고 곰, 뭐, 물범도 있고, 바다로 가면요. 그리고 대표적인 식물로는, 식물들은 사실 그 경계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희귀식물들이 거기는 많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강초롱꽃이라던가, 산손방망이, 그리고 뭐, 아주 많은 종의 식물들이 거기 다양한 개체수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담비가 네. 기이한 DMZ 생태공원에 이제 네. 그 아기 멧돼지를 찾으러 가는데 네. 왜 담비를 그 주인공으로 설정했어요? 담비가 굉장히 재미난 아이더라고요. 담비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우선은 얘가 굉장히 날렵하고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담비는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멧돼지나 뭐 큰 동물도 사냥을 할 수 있을 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전체 생태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다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가 아기 멧돼지를 찾는다라는 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주에도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아기 멧돼지를 찾으면서 그 아픈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멧돼지를 찾으면서 좀 이렇게 이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려 넣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그 담비가 아기 멧돼지를 찾으러 갈 때 네, 무슨 굴을 지나잖아요. 네. 굴을 지나는데 네, 혹시 이 굴이 어떤 굴인가요? 네. 굴은 자연 발생적인 굴도 있고 인간에 의해서 만든 굴도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만든 굴은 우리가 땅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땅굴을 팠겠죠. 네. 그 땅굴들이 지금 이 DMZ 근처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땅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아니면 무엇과 무엇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담비가 그 땅굴을 지나는 순간 이제 기이한 DMZ 생태공원에 도착을 한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처음에 기이한 DMZ 생태공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DMZ를 잘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고, 제가 생각하는 DMZ는 막연하고 어떤 미지의 숲과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 신비롭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두려운, 잘 모르겠는, 근데 장소를 조사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지뢰도 많고, 죽은 군인의 뼈도 많고,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뭐랄까 평화의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전쟁의 상흔들이 어려 있는 아픈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렇다면 여기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그냥 일반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좀 다른 형태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제 나름의 어떤 생존 능력을 구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기이한 DMZ 생태공원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혹시 더 애정이 가는 네. 동물이나 식물이 있을까요? 특별히 애정이 가는 동물은 동물로 보자면 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휴전선 등털 사냥이죠. 제가 이 그림책을 하기 전에 먼저 2015년에 철원이라는 곳에서 그 미술 설치 작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작업을 어떻게 물꼬를 틀을까 할 때 처음에 제가 이곳을 찾으면서 봤던 동물이 사냥이었어요. 사냥은 보통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사냥을 실제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사진들을 보다가 사냥의 등에 털이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조금 진한 긴 털을 보고 이거 마치 휴전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휴전선 그리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구체적으로 선을 그리면 뭔가 이 등털 사냥에 그 DMZ 지도가 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동물들, 식물들을 풀어나갔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나는 동물입니다. 네. 식물 중에서는요? 식물 중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넋두리 할미꽃이 아닐까 싶어요. 평소 할미꽃은 무덤가에서 많이 피어나기도 하고, 그 할미꽃이 갖고 있는 그 열매의 솜털의 모양이라던가 그것이 뭔가 그냥 일반 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제게 좀 다가왔었거든요. DMZ에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의 무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군인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어떤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때 저는 딱 떠오른 게 그 할미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들의 넋을 기리는 넋두리 할미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애정이 가는 식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DMZ에는 지뢰나 그런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많이 있나요? 네. 여전히 DMZ에는 많은 지뢰가 있고 많은 죽은 군인들의 유해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해들을 발굴해서 집으로 이제 그렇게 누군지 알게 되면 집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있지만, 너무도 많은, 그리고 한국 군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DMZ는 죽은 군인과 지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DMZ하고 관련되는 또 다른 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제 작업의 방향은 계속 살아가는 것들의 모양, 형태를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제 작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작업들은 계속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을 아이들에게 네. 조금 어떻게 한번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아이는 우선은 왜 사기 왜 이렇게 상처가 났어? 고사리는 왜 그래? 사냥은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냥은 이렇고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DMZ에 대한 관심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그러고 이거는 작가가 실제와 그다음에 실제가 아닌 것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이거를 보면서 더 재미난 생각, 더 흥미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을 생태 상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물범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아니면 또 이 동물은 어떻게 살까? 그 다음을 더
재밌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없지만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동물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책에는 없지만 그 이제 뒷페이지에 가면은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 담지 못한 또 다른 동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 부분을 친구들이 상상해도 좋고요. 네. 기이한 DMZ 생태공원 책에는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네.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이들에게 환경과 관련해서 좀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책 속에 있는 거는 전쟁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환경 그리고 그런 테마를 다 아우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환경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언가 개발하려고 하고 어떤 이기심, 인간의 욕심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DMZ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형태들을 어떻게 보면은 기이하게 생겨난 땅이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보존하고 지켜야만 될 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개발이라던가 어떤 이곳을 향한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같이 고민할 것인가를 아이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